네,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장동혁 대표가 지금도 필리버스터 중입니다. 어제 한 1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조금 더 지나면 20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최장 기록을 좀 세우게 될 것 같은데. 네. 근데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? 그게 최초라고 하고 지금 최장이라고 기록을 세웠는데 네. 그 우선은 대표가 법률가잖아요. 판사 출신이죠. 법률가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늘 얘기하는 게 싸우자 이거 아니에요. 왜 우리는 안 싸우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몸소 그걸 이른바 보여주려고 하는 선명성 부분도 각인 효과. 네, 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뭐 리더십의 위기 네네네.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뭐 포석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도 어젯밤 늦게까지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원래 뭐 회사 동료가 밤새고 있는 걸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뭐 이렇게 짬한 게 인간 심리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더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써면 좋지 않을까. 뭐 한 서너 시간 정도에서 굵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네네네. 우리도 그러잖아요. 대통령이 너무 일정 많으면 힘드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좀 여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. 오히려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봤어요. 근데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어떤 또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끊습니다. 필리버스터는 끝내요. 강제로. 오늘 아침 11시 반경이면 이제 끝납니다. 끝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부 통과를 시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통과되는 거죠. 그 뒤에 예.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대표 주도로 이제 그거를 짜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대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대응 카드를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? 저 같은 일개 의원이 뭘 알겠어요. 이제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죠. 근데 이제 뭐 어찌 됐건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몸소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비판적인 시각 안 갖기로 했습니다. 네, 어떤 취지 말씀인가요? 저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은 여쭤보지는 않겠는데, 근데 그러면 바꿔볼게요.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계속 손을 봤잖아요. 예. 최종적인 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최종적인 안은 많은 부분이 위헌적인 시비거리는 드러낸 것 같아요. 스스로들도 이걸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드러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저는 네. 뭐 그 잔가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네. 위헌이라는 문제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잘못될까 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자칫 위헌 시비가 걸리면 네.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목적이 잘못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어요. 그래서 위헌이라는 문제는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지난주에 법원에서 발표한 예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뭐 다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여전히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, 강성 의원들에 네.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유를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기다 이제 거고요. 마지막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전한 끝없는 불신.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을 닿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네. 뭐 이런 강박관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. 그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특검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12.3 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법원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그 계엄사령부에 연락건 보낼 필요 없다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여부를 좀 얼마나 이제 검증하고 불기소 결정문에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치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내는 눈길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?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민주당은 그게 원인은 아닌 거죠.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심에 있으니까 모든 거는 거기가 있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네. 파기환송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사실 특검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 조사는 일찍 됐을 거 아니에요. 네.
조사는 일찍 됐을 텐데 그 사실이 이제서야 나타난 거 보면 뭐 애써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시각을 좀 교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통일교 특검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굉장한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민주당이 제2종합특검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제도 뭐 원내대표 간 협의 있었다는데 여전히 뭐 범위 뭐 대상 뭐 이런 거 갖고 좀 실갱이를 벌리는 것 같아요.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으니까. 지난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하냐의 문제부터 그렇죠. 수사 범위까지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뢰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그 특검법의 제목, 이름까지도 좀 실강의를 벌일 테니까 굉장히 네.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.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일종의 네. 지연책이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예.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계산은 끝난 것 아닌가.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더라도 이해득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데미지가 그렇게 클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산이 끝났고 어허. 그렇다면은 그냥 받아서 진행이 돼도 되는데 최대한 지연을 시키고 실강의를 벌여서 네.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옛날 그 드루킹 특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네. 제2종합특검과 함께 같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려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. 같이 처리할 거다. 예, 예. 세트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제2종합특검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특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예, 많잖아요. 예.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거고요. 근데 지금 변수가 어차피 올해 안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.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크게 고려치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요. 저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뭐 전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론 환경에서 이제 경찰에서 예.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여론 환경이 좀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여론이 조정될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지금 전 통일교 특검이 확 불거진 게 이제 전재수 전 장관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예,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. 지금 의혹이 그다음에 뭐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제법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또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꺼질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. 근데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받아들이는 정서는 어때요? 이게 우리 문제,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. 혹시 이런 어떤 뭐랄까 문제의식 내 위기감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예. 그리고 이게 꼭 같은 건 아닌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특검 조사에 대한 대하는 인식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가령 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 부정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이게 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그다음에 저변으로 들어가면 우리 근간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것들은 의혹의 당사자로 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뭐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. 근데 그래서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원 조직가입 문제도 이미 그 전에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? 불거졌는데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수사하면서 일부가 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뭐 수십만 명 규모 그다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특검 조사에서도 뭐 2, 3천 명 정도인가요? 입당을 했다는 통일교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더 불거질까라는 데 대해서는 그전 같은 체감도는 좀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건에 비해서는 위기감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제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. 느껴집니다. 조금 전에 이제 그 통일교 특검이 제2차 종합특검과 세트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해 주셨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럼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종합특검하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핵심 특검하고 알짜 특검까지 다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막 울거서 결국에는 그 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 거고
향후 계속 그 이재명 정부가 가야 되는 동력으로도 써야 되는 거고 네.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고 회복하려면 그 고리를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저는 갖고 있지요. 거리를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? 윤 어게인 세계력과 정리죠. 예,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예. 이게 뭐 종합특검이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많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네. 국민들이 계속 우리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시키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근데 끊어내는 게 윤 어게인을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5대 악법, 사법개혁 5대 악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김종혁 최고 관련한 문제 보면은 일단 한 번 심의했잖아요. 한 번 심의한 걸 또 끄집어내서 또 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5대 악법 중에 하는 법 왜곡죄에 걸린 것 같아요. 잘못 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.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래서 법 왜곡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죠. 단계 논란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? 최근에 뭐 그 지도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언사, 그 다음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어제 또 뭐 블로그 글,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아침에 잠깐 뭐 어디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그 장동혁 대표의 인전 필버 발언 중에 한동훈 전 대표의 동참이 없었으면 뭐 탄핵도 없었을 거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다면 예. 기저에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은 단계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난 여름쯤인가요? 저는 뭐 저런 거 잘 안 보는데, 그러니까 그 이 방송을 다시 보려고 유튜브는 해서 보긴 합니다만은 그 강성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거 무슨 TV 뭐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지난 여름에 누가 이제 알려주는데 윤석열 대통령, 김건희 여사가 다 이제 쓰러졌으니까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도 쓰러져야 된다. 그래야 쌤쌤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유튜브에서 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등치에서 한동훈 대표도 많은 기스를 내야 된다.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지금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만약에 건드린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보다 더 세면 세지 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세게 나가려고 하겠죠. 더 세게. 네, 네. 결국은 당 떠나라는 얘기 아닌가요? 그게?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윤석열 전 대통령도 쓰러졌고 김건희 씨도 쓰러졌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쓰러져야지 예. 이게 독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거다.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며칠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대규모 토크 콘서트 가셨잖아요. 네. 맞땡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? 꼭 그런 거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보면 그 단계 논란이나 뭐 김종인 전 최고의 지금 징계 문제나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런 인식을 좀 많이 불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였고 예. 이 콘서트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날짜 잡아서 준비했었던 거예요. 날은 이미 한참 전에 그렇죠. 잡았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민생 투어 하면서 네.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있었던 결과물들을 좀 한번 정리하자. 그러면 연말에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자라고 해서 미리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.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그러죠. 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어요? 저는 지역 일정이 있어서 못 가봤어요. 상당히 대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.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 내지 지지가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확인됐다? 면에서 네.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지금 저희 당이 수도 적잖아요. 그리고 지지세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.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더 보태게 하는 게 우리 이 국면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굳이 지금 보면은 뭐 가장 효과적으로 그래도 민주당을 많이 공격하고 있는 축에 속해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배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당 구성원 한 사람이지만은 좀 이해하기가
어려운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같이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까지 자꾸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말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신중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워낙 그 법안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수정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잖아요. 단순 허위 정보는 이제 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의도성이 있는 건지. 그렇지. 허위 조작 정보에만. 아니면 그 피해를 정말 심하게 의도하고 가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 이게 자꾸가 정리가 되면은 뭐 단순 의견 표현, 사설, 컬럼 이런 것도 제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. 저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언론인들 의견도 좀 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회적 합의도 좀 모색하고 난 다음에 그 부작용을 어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.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걸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막 달려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급하게 서둘 건 아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 네,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